네, 안녕하십니까. 전 소개받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여동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컨퍼런스에 저희 발표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진보된 지능항해 시스템의 개발과 그의 어떤 성능 검증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 이제 그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항해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술에서 좀 더 진보된 어떤 형태의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리는 것은 일단 제가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의 어떤 시발점인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보된 자율운항 시스템의 개발이라는 부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개발된 시스템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 환경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좀 제언을 드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양부처의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크게 네 가지의 어떤 시스템, 주제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능항해 시스템, 두 번째로는 기관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에 대한 인증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운항과 그 다음에 표준화라는 이런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 과제에서는 IMO 레벨로 2 또는 3 이렇게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IMO 레벨이라는 것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승선 이 두 가지를 너무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능항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IMO 레벨을 적용하면 4단계의 어떤 개발, 그 안에서의 어떤 세분화 이렇게 이제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IMO 레벨로 지능항해를 얘기하는 건 조금 좀 안 맞는 부분도 살짝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현재 저희 연구소와 그 다음에 한국성급 이 두 기관이 통합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안에 51개 기관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13개의 세부 과제가 같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13개의 세부 과제, 아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기술 개발 분류에 대해서 13개의 세부 과제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해서 끝에 2025년까지 가는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또는 2020년부터 5년간 이렇게 과제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능항해 시스템의 개발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개발된 시스템의 인증, 검증에 대한 어떤 부분, 그 두 부분을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의 어떤 계획으로 현재 해상 테스트베드십이 구축이 되었고요. 건조가 되어서 현재 지금 울산 쪽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울산에 지금 9월로 나와 있지만 지금 10월 정도에 울산 성능실증센터라는 곳이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능실증센터 안에서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설비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어떤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개발된 것을 2024년도에 건조되는 실증 선박에 탑재를 하여서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의 시스템을 좀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는 그 슬라이드인데요. 일단 선박에 탑재되는 시스템과 그 다음에 육상의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선박에 탑재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브릿지라는 곳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고 그 관련된 시스템들 간의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데이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놈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인식 시스템과 그다음에 지능항해 시스템, 그다음에 엔진과 관련된 시스템, 그리고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브릿지라는 것은 그 육상에 있는 육상 디지털 브릿지와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 육상 디지털 브릿지로 전송된 데이터는 DTB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육상센터에 VTS 기능을 가지는 놈도 있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리모트 컨트롤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 동안 계속 빅데이터 플랫폼에 저장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능 항해 시스템의 개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 항해 시스템은 구조가 이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항이라는 것과 경제운항이라는 어떤 알고리즘 두 개가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안전운항의 경우에는 일단은 컬레그라는 충돌 방지 규칙, 통항 규칙에 기반한 어떤 운항 경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상대 선박이 이런 통항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사추론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에 대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제운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최적 항로를 만들어내 생성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항로 의사 결정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항과 경제운항의 그 경로가 생성이 되는 부분을 적절히 조율을 하여서 최종적인 어떤 루트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것을 제어 알고리즘 쪽에 넘겨주고 그것이 디지털 브릿지와 통신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단 이러한 어떤 그 경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 선박의 운항 특성을 제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박의 운항 특성을 미리 확인하여서 그것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검증, 그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시스템의 검증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모형 시험,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트라이얼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형태의 검증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일단 대상이 되는 선박의 운항 성능에 대한 특성을 좀 모형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인 속도와 저속 모든 것을 다 대처할 수 있게 모형 시험을 통해서 운항 성능을 추정을 하였고요. 지금 실증 선박에 대해서도 운항 성능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의사추론이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레그를 지킨다는 것은, 지켜서 운항하는 것은 뭐 전체가 뭐 자율운항 선박인 경우 그런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어떤 상황을 보면 통항 규칙을 위반하면서 다니는 선박도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처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지수 이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지수 이상으로 통항 규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선도 통항 규칙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해서 경로를 생성하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항 규칙을 지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통항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예외적인 케이스, 이런 형태의 어떤 대처하는 알고리즘도 추가를 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어떤 통항 규칙, 콜레그라는 것으로 얘기되는 그 통항 규칙을 지키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충돌 위험 지수라는 것을 좀 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제운항 쪽입니다. 경제운항 쪽 같은 경우에는 한 6시간마다 업데이트가 되는 노아 그 날씨 데이터,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운항을 마치고 안전운항이 완전히 종료가 돼서 안전한 상황이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경제운항 알고리즘을 불러서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로 의사결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간은 실용적인 면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경로라는 것을 생성을 했을 때 그 경로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경로인가,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운항을 마쳤는데 가야 돼 원래 계획된 웨이포인트 경로를 많이 벗어나거나 지나친 상황이라면 그것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그 경로를
지나치고 다시 새로운 경로를 생성하게 그렇게 하는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능 항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사실은 자율운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적용에 대한 어떤 문제, 실제적으로 상용화해서 탑재하고 적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신뢰성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것의 효용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와 그 다음에 탑재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해 놓은 상황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모형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타선들을 탑재를 시켜서 넣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복잡한 시나리오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이것이 효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기능을 발휘하는가, 이런 것 좀 확인하게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현재 리소스가 허락하는 한은 무한대의 어떤 선박들 집어넣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지금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저쪽에 동영상으로 보시는 것은 이제 시뮬레이션 상태에서의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모형 시험을 통해서, 개발 단계의 모형 시험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검증하는 부분에 대한 환경을 구축한 부분입니다. 지금 완전히 자동화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모형 선박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 모형선에는 카메라나 그 다음에 라이다 이런 부분들을 탑재해서 모형선이 실제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니터링은 저희가 원격으로 저희 연구소에 있는 시설에서 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도 좀 구성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거 위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시험에 사용한 선박들이 되겠고, 모형 시험에 사용한 선박들이 되겠고, 저쪽에 보시는 것이 상황인식과에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모형 시험 이후에 이제 시스템을 실제로 탑재해서 그 성능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 고늘지구라는 곳에 만들어지게 될 성능실증센터, 자율운항 선박 성능실증센터와 거기서 지금 구축해 놓은 시험선을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성능실증센터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브릿지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VTS 기능을 하는 것, 그다음에 레이더, 이런 부분들이 다 구축이 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개발 단계에서, 알고리즘의 개발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을 했다면 실선 어떤 스케일을 대상으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에스타스라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어떤 테스트 시스템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 브릿지 엔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에 일단 프로토타입 형태로 이것의 미러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해놨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 그 미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희가 성능실증센터에서 실증 시험을 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모형 시험을 통한 실증 부분도 모형 시험의 상태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의 어떤 상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창기에 작년에 저희의 해양공학수조에서 간단한 테스트들을 좀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위쪽에 보시는 것은 일단 통항 타선을 이제 물리적으로 집어넣었고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가상의 선박이 하나 또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이 알고리즘이 항상 환경이 좋을 때만 움직이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상으로 파를 만들어서 그 파도 중에서도 이 알고리즘이 잘 작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파도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지금 저게 자선이 되겠고, 타선이 가상의 타선이 하나 들어오는 형태로 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한 어떤 테스트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들을 좀 초기 값을 좀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의 시나리오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확인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좀 그 만든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비슷한 그런 시나리오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선이 이렇게 그 순환 궤도를 돌고 있을 때 여러 대의 타선들이 그 이 각 코너들을 계속 움직이게, 그래서 순환하면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조우 상황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좀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저희가 시험한 시험장 광경에다가 약간의 저희 일러스트레이션을 좀 삽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개의 웨이포인트를 저희가 자선이 움직이게 계속 순환을 하게 좀 설정을 했고요. 순환하는 그 과정 중에서 타선들이 같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저 코너들을.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조우 상황이 계속 다 바뀌고요. 조우 상황은 똑같은 조우 상황이 절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이 상황에서도 알고리즘이 문제없이 작동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실제로 시험을 수행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그 구축한 DTV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시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이 시험 상황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드론이나 이런 것들 사용해서 좀 촬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저 안에 있는 가상 선박과 물리 선박들이 다 이동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선이 이렇게 어떤 경로를 가면서 어떻게 회피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보시면 모든 선박들이 지금 투입된 타선들이나 모든 선박들이 다 자동화돼서 알아서 그 시나리오를 수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번 테스트를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순환을 시키고요. 그래서 총 한 1000번 정도 이제 조우 상황을, 완전히 다른 1000번의 조우 상황을 만났을 때도 이 시스템이 정상 잘 작동하는 것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그 시스템이 이제 이 시험선,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 쪽에 이제 저희가 이런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선을 건조를 해서 지금 울산 쪽에 지금 정박을 시켜놨고요. 여기에다가 저희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이제 탑재가 완료될 것이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상에서 시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증선 24년도에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확보한 실증선 쪽에도 탑재를 해서 이 실증선의 실제 운항 코스에 대해서 저희 시스템을 좀 테스트할 그럴 예정입니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이 다부처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능형 자율운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자율운항 선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 또는 발표들을 보면 약 일회성의 어떤 항해에 대해서 뭔가 검증을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그걸로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실제로 어떤 그 자율운항 선박이라는 기능을 갖다가 저희가 얘기를 할 때 결국에 지금 선원을 줄여서 어떤 선원들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러한 검증 절차가 없이 신뢰성이 낮은 시스템을 탑재할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하는 선원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좀 더 진보된 자율운항 선박의 기능을 가진다면 굉장히 많은 테스트,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보여야만 하고요. 그것은 일회성의 어떤 테스트, 항해에서의 결과,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개발 단계와 그 다음에 상용화해서 탑재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갖다 검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이 구축 환경이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쪽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